이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받는 산업과 업종이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 그렇게 가야만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더 라이브와 경제 팟캐스트 심과 함께 콜라보 갓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그리고 정영진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2주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 정영진 씨는 개인 위생 관리가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아가지고 우리 정판넬 씨한테 저희가 마스크를 제봤습니다. 저거 가짜 마스크야. 종이로 만들었어. 하나가 지금 아쉽습니다. 아니, 종이에요, 종이. 예, 저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대구 의료기관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만나잖아요. 네. 어쩔 때는 좀 힘들어요. 안 씻으니까. 워낙 안 씻어요. 근데 요즘은 남을 위해서라도 씻어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정영진 선생께서 명언을 남겼었죠. 자, 그러면 대응을 하려면 일단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 진단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경제 어려웠잖아요. 네. 그 왜 그랬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싸웠고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했죠. 그래서 시간을 번 중국은 올해 2020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뭔가 하려는 찰나였고 반도체 경기가 우상향하는,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찬스였어요. 작년 말 1월, 2월이요. 근데 이때 딱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죠. 뭐 어떻게 진단 이 정도로 된 것 같은데요? 뭘 말을 덧붙이려고 아니요, 자꾸 입을 실룩거리세요? 입실룩이라니. 이게 공영방송에 적절한 용어입니까? 네. 입실룩은 아니고 이제 이런 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대책이 있어야죠. 진단했으니까 이제 처방에 가야죠. 가야지. 자,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네. 하나가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정책.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통화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돈을 직접 이제 정부가 쓰는 거고. 그래서 뭐 SOC를 투자해서 뭐 다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직접 쓰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통화 정책이라 하면 금리를 뭐 높이거나 낮춰서 시중에 돈이 더 풀리거나 또 조여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정 정책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떤 걸 할 건지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걸 지켜봐야 되는군요. 아마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예산을 좀 쓰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제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군요. 아니 크게 부족한 거 없지 않았어요? 나도 재정 정책은 거의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대통령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경제팀에 주문을 하자마자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면 추경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 예산이 있잖아요. 1년 살림살이 예산. 그걸로 모자랄 것 같으니까 뭔가 추가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추가 경정 예산을 승인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정쟁으로 가면 그거에 대한 책임론을 또 표로 물을 가능성이 있죠. 잠깐만요. 추경은 국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군요. 거쳐야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건데, 표결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전에서의 유불리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그 추경은 우리 정프로님 생각에 전혀 또 반영도 안 됩니다. 그 추경은 한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 그렇게 가야만이 지금 현재 이 경기를 좀 더 살리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0조라고 생각했으면 시장이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 10조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장이 한 10조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 훨씬 뛰어넘는 뭐 예를 들면 20조라든지 이렇게 좀 시장을 뛰어넘어야 예상을 뛰어넘어야 재정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 밥 살 때는 배포가 아주 조만하던데 자기 돈 아니라고 추경에는 세금이요. 세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추경을 예.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 재앙적인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방역하거나 또 이 피해 보는 분들을 구제하는 그 돈을 먼저 써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도 있고 또 하반기에 편성된 거를 끌어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자체가 죽지 않도록 경기를 살리는 데 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병행해야 될 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받는 산업과 업종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행업이다 혹은 외식업이다 항공업이다 이런 데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그죠? 이 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지원책을 낸다든지 그래서 이 밑에 단에서도 병행해줘야 됩니다. 재정정책으로 돈을 푸는 거와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들을 네. 정부가 병행할 때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씩 듣고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또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별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 더 많은 양을 충격을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